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 나와주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지금 뉴스가 오늘 많을 때 마침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들을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3법안, 3개 법안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통과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게 클래리티 법안, CBDC 방지 법안, 또 하나가 이제 지니어스 법안인데 네. 이게 통과가 된 거고 사실 약간 이제 반대파도 있었고 네.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통과된 거죠? 통과가 네. 된 거고요. 네. 사실 이제 한번 하원에서 네. 이 한국이랑 좀 제도가 많이 다르다 네. 보니까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헷갈려서 뭐 맞아요. 오보도 나고 했었던 네네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이 투표를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거를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한 이 절차 투표라는 절차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규칙을 정하는 그렇죠. 그런 네. 투표죠. 룰을 네. 정하는 네. 투표인데 네. 이 투표가 한 번 무산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재차 투표를 이제 이 도전을 해서 결국에 이제 오늘 새벽이죠. 네. 오늘 새벽에 3개가 다 통과가 됐고요. 지금 내용은 일단 가장 유명한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는 지니어스 법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디지털 자산 이 정의와 감독 규정, 이 관할 구역을 좀 나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제 서로 관장하는 영역이 다른데 요걸 좀 명확하게 나누는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나눈다. 네네. 그래서 클래리티군요. 요거는 사실 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네. 텐데 사실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데 RWA라고 해서 현실 세계 자산이라는 분야가 또 최근에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중요한 법안은 아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BDC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하나 이렇게 3개가 이제 나란히 통과가 됐고요. 반대가 있었던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이 연준의 CBDC 법안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립토 쪽에서는 뭐 언제건 저거는 그냥 통과되겠거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이번 주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전부터 크립토 위크다 아예 네. 이렇게 명명을 해서 관심도가 좀 높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 반대하는 의원들을 네. 직접 이제 불러서 설득을 하고 일각에선 이거를 영화 범죄도시의 뭐 진실의 방으로 불러서 네. 설득하는 과정 이렇게 비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공을 들여서 이거를 이제 통과되게 하는 건데 네. 이런 이유 좀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네. 명확한 뒷사정이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무부가 사용하는 이 TGA라고 하는 계좌가 있어요. 네. 예, TGA 계좌에 잔고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보통은 이런 데 이제 돈이 필요하면 세수를 걷거나 아니면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국채 같은 경우는 이 상반기에는 단기채 발행이 없었죠, 거의. 그리고 이 부채 한도에 또 도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O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 부채 한도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쓸 돈이 많은데 진짜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 TGA 계좌를 충전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충전을 할 때 단기채로 충전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채를 팔아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신규 수요로서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통과가 돼야 돼요, 법이. 그래야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이제 국채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많이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야 국채 발행을 미국이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장에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국채 발행을 하려면 이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걸로 자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답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채 수요 담보되는 네. 어쩐 이런 부분이 빨리 좀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마음이었군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런 뉴스가 좀 호재성이다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지니까 가격이 실제로 좀 변동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이나 네, 뭐 다른 코인. 코인이나.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당히 그 구조적인 매수 압력을 발생시키는 호재다 보니까 하반기의 대표적인 호재 중에 하나고요. 그 사실 7월 달은 뭐 TJ 잔고 충전부터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유동성 이벤트가 많았어요. 미국 시장에. 그래서 악재 중에 이제 호재가 하나 정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계속 지금 신고점 갱신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법안 통과, 크립토 위크에 이 법안이 통과하는 것과 유동성의 어떤 풍부함 두 가지가 결합돼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국채 수요 단기채 말씀해 주셨는데 2028년까지 시장 규모가 여기에서만 2조 달러 전망하는 얘기가 이제 네.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한 거다. 중국이 워낙에 좀 CBDC를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견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연관성이 어떤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곳은 약간 그 끝으로 가면 똑같아지는데 선호가 약간 달라진 게 일단은 CBDC는 중국은 지금 CBDC를 거의 국내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국채 수요가 하나가 1번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CBDC를 아마 다른 나라 CBDC 실제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나라로 밀어낼 것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위안화 그렇죠.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네.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구조라 보시면 돼요. 네. CBDC는 내수용으로 활용하고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1대1로를 했었던 국가들 위주로 아마 퍼뜨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달러 패권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확보하듯이 위안화 패권을 좀 가져가 보겠다 이런 심산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크립토 다루시면서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굉장히 밀접하게 민감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에 핫하잖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네. 뭐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 측면에서도 미국, 우리나라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코인에 대해서 좀 뭐랄까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으셨던 분들 크립토 그게 뭐야? 코인? 아직까지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좀 분위기 변화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혹시 현장에서 느끼세요? 굉장히 많이 느끼죠. 많이 느끼세요? 많이 느끼는데 보통 이제 여의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금융 정책 하시는 분들이 보수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크립토에. 특히 이제 금융 정책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도 조금 보수적인 입장인데 여의도 보수적이라는 건 이거 실체가 있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아직도 뭐 그런 측면이었다는 뭘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 굳이. 해야 돼? 약간 이런 네네. 느낌이죠. 그거는 뭐 약간 뭐랄까 마이너한 분야 아니야? 좋게 얘기하면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좀 많이 달라졌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찾아보면 물어볼 데가 없거든요. 새로 생긴 그렇죠. 거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좀 보수적인 분들도 이거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게 맞는 것 같다.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 그런 측면은 좀 피부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는 코인 하나당 1달러 네. 그리고 뭐 달러 채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좀 주세요. 어떤 점을 좀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까? 기본 개념 외에. 개념에 네. 일단 이거는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 한 2017년, 18년에 만들어져서 20년까지만 해도 이제 크립토 하는 분들은 다 알았어요. 많이 쓰던 거였고. 근데 지금 이제 5년이 지났잖아요. 갑자기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명확하게 미국이 이걸 들고 나왔기 때문이고 그럼 이제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려고 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한국에서 뭐 저도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확산이 되면 이게 말하자면 제로섬 기란 관계이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이 영향력이 커지면 다른 통화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경제권을 놓고서 네네. 다툼을 하는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대응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 이걸로 뭐 하려고 하냐를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침공, 습격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제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오늘.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그리고 사실 월가의 기업들은 이번 주에도 컨퍼런스 콜이 2개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는 하는 게 그냥 기정사실화 됐고 그리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업들이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할 거고 머지않아서 이제 한국에 영향이 올 겁니다. 그럼 이제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속도가 더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 뭐 JP 모건 얘기도 해주셨지만 대표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 얘기를 안 하던 그렇죠. 분이 좀 네. 바뀐 사례잖아요. 아까 뭐 여의도 얘기도 해주셨지만 분위기 네,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좀 어떤 바람을 불러왔다, 변화의 기류를 불러왔다 이런 건 좀 분명해 보이네요. 네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싫어해요. 여전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가 그냥 CEO가 아니잖아요. JP 모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CEO임에도 뭐 불구하고 황제라 불리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의 어떤 흐름이다라는 걸 방증하는 그렇죠.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미국이 뭐 하려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관세와 달러 약세 유도로 무역 흑자를 추구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달러 수요를 또 구조적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거죠.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얘기도 해요. 상충된다. 네. 이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런 생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관세는 좀 더 단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의 영향은 달러가 약세냐 강세냐에 따라서 당장 그 관세 이게 주판할 계산기를 퉁겨봤을 때 얼마 흑자 이렇게 나오는 구조인 거고 그 사실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좀 더 장구한 지금 보면 스코페센튼 같은 경우도 2조 달러 얘기한 게 시한이 2028년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한 3년 걸린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달러 약세가 유지될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는 좀 더 단기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되면 될수록 달러 패권이 강해지게 되고 보통 달러 패권 이제까지 강해졌던 거랑은 별개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국가에서 사용량이 늘어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안 쓰이니까 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달러 강세냐 약세는 결국에는 다른 통화와의 비교이기 때문에 다른 통화가 약해지면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어떤 뾰족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상충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단기 장기로 보고 좀 둘 다 추구를 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보적으로 좀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급등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네. 급등했다가 좀 크게 또 조정을 받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좀 그랬는데 펀더멘탈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네, 네, 분석이 좀 나오기도 하고 특히 카카오페이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관련 주들로 꼽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사실 처음에 주목을 받고 대장주가 됐던 건 이제 증권사 레포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이제 레포트들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카카오페이의 선불 충전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불 충전해 놓고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축의금 보낼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보통 이게 사용하면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축의금을 내가 10만 원 보낼 건데 계좌에 2만 원밖에 없다. 그럼 8만 원을 은행에서 갖고 옵니다. 충전이 되죠. 충전해서 네. 쓰는 이게 이제 선불 충전금의 네. 개념인데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카카오톡 같은 경우 선물하기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선물하기를 했을 때 가령 제가 뭐 5만 원짜리 카드를 샀다. 아니면 뭐 5천 원짜리 커피 쿠폰을 샀다. 네. 그럼 결제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쓰는 거는 한참 나중에 쓰게 돼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제가 된 거는 이미 선불 충전이 된 거고 그거를 이제 내가 쓰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운용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 지금 카카오페이의 주요 모델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지니어스 액트의 그 준비금 규정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금을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아니면 1년짜리 그쵸. 채권 굉장히 단기로. 단기 네. 채권은 이제 90일 이내, 어. 3개월물까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연준 영래포까지도 이제 허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정말 현금성만. 그래서 이 지금 컨셉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준비금은 그냥 현금이거나 현금성 자산만 가능하다. 근데 이제 카카오톡 이 선물하기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뭐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한국의 법이 어떻게 정해질지 알 수 없는데 한국의 법도 보통 보면 미국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그런 거 이제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선불 충전금의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게 상표권 선점 경쟁인데 네. 이게 이제 닷컴버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요거 좀 역사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도메인 선점 경쟁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 이 바람과 함께 이 상표권 선점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지 이 경쟁 어떤 식으로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기업을 네. 하니까 네. 상표권 등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 얼마 안 들어요. 한 3, 40만 원, 5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선점을 하는 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K1 뭐 이런 식으로 상표권을 또 선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사용하려고 선점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약간 주가 관리 차원에서 뭔가 우리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테마가 분류가 됐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분류가 돼서 지금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되니 많이로 뭐 천국과 지옥을 맞아요. 지금 오가고 있단 네. 말이에요.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기에 생각이 있어요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사실 돈이 되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서클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되게 수입이 적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준비금에 들어가 있는 국채의 이자 정도가 사실 메인 수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좀 생존하기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상표권 등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선점해서 어떤 이익으로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지금의 흐름에 우리는 타고 있어. 그렇죠. 라는 거의 방증으로, 그렇죠. 오히려 증거로 이렇게 좀 봐야 될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우려하는 게 뱅크런처럼 코인런이 발생하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의 대표적인 근거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인런이랑 뱅크런이랑 똑같은 측면에서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뱅크런 같은 경우는 지급준비금이 은행 같은 경우는 뭐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10% 내외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은행 예금 돈 맡겨놓은 사람의 10%만 은행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나머지는 나가서 돌고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지급준비금이 100%니까 100% 준비금을 담보로 잡고 발행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일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있었던 어떤 코인런 그 사례들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좀 불안을 더해주는 측면이 있고 어떤 거였죠? 코인런의 사례? 최근에? 202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SVB라고 해서 네. 실리콘뱅크 은행이 파산이 됐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뱅크런 때문에 파산이 된 거였는데 국채 이슈로 뱅크런이 일어났었고 이 지금 월가에서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서클의 USDC를 만든 서클이라는 회사가 준비금의 적지 않은 금액을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은행이 망하니까 이 돈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USDC의 가치가 1달러에서 0.88달러까지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인런인데 엄밀히 보면 사실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만들어 놓은 걸로 보면 코인런보다는 뱅크런이 훨씬 일어나기가 쉬운 구조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이슈가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나 아니면 발행 그 기업의 그룹으로 하여금 은행 라이센스를 주게끔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거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금을 100%로 맞춰놔 봐야 내가 준비금을 맡겨놓은 은행이 망해버리면 그렇죠. 코인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리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클도 은행 라이센스 신청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향후에 나올 만한 어떤 이슈가 될 수도 네. 있겠다. 하나 염두에 두겠고요. 또 하나 우리 원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할 때 그럼 이거 환율 때문에 네.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가 또 하나의 우려 사항이에요. 환율. 요거는요. 사실 지금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원화와 스테이블 코인과의 교환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달러하고 비율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코인 쪽에 이슈가 있는데 코인 쪽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우리가 네. 더 비싸거나 뭐 네. 가끔 이제 싼 경우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낮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많이 받냐면 환율 변동이 좀 급격하게 일어나면 요즘에는 이걸 못 따라가요. 코인의 이 시세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1,300원 쪽으로 강하게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1,400원 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USDT의 이 교환 비율은 조금 이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상태고 지금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뭐랄까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이슈가 있군요. 사실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네, 모시고 있는데 얘기하면서 뭐 코인, 크립토 시장 동향 뭐 이런 걸 여쭤보다가 사실 점점 환율 여쭤보게 되고 네. 뭐 정책 여쭤보게 되고 뭐 뱅크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얘기가 좀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거든요. 네. 예, 하는데 최근 예전까지는 거의 코인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매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코인 가격 얘기를 하려면 매크로를 알아야 되고 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또 하나의 우리가 눈여겨볼 흐름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또 모셔서 네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원더프레인 김동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